노무사 눈에는 이게 사실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청원으로 택배 노조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달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쿠팡과 관련돼서 과로를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막아진다는 거지. 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아니면 산재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노무 제공자라고 해서 택배 기사인 경우에도 산재를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본인 선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택배 기사들이 아직까지 산재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과로라는 것을 과로사, 일하다가 죽었다. 근로자 본인이 택배기사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원래도 과로사로 산재가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앞에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노무 제공자인지, 프리랜서인지부터 문제가 되고 또 이 사람이 산재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산재 못 막을 것 같으면 사육 배송을 금지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생각보다 국민들과 주변의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안 좋았던 거죠. 택배 노조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싫어할 줄이야 라고 약간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 택배를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제한하자는 거였어 라고 약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택배 노조가 이 이야기를 이제 산재, 과로사 이런 부분 때문에 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택배 기사들이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택배 물류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본부로 두고 있더라고요. 직업별 노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노조는 기업 밑에 있는 노조예요. 예를 들어 쿠팡에 다니면 쿠팡 노조, 우체국에 다니면 우체국 노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택배 노조 같은 경우에는 택배 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 보면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택배사가 다 다르니까 위에 회사들도 사용자라고 말하는 회사들도 다 다른 거예요. 싸울 때도 좀 싸움이 원활하지 않아. 쿠팡 나와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쿠팡이 내가 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쿠팡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회사 직원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쿠팡에서 택배를 기사들이 보면 형태가 반드시 자기네들이 직접 고용한 택배 기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업자, 개인 사업자 번호를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노무 제공자라고 부릅니다. 즉 근로자랑 노무 제공자랑 달라요. 제가 이제 노무사로서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택배 노조가 이 이야기를 해도 노조 말대로 안 될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택배 노조가 말한 것처럼 안 될 거예요. 직접 고용한 택배 기사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직접 고용되지 않고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노동조합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가입을 못한다거나 현행법상으로는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닌 택배기사들을 받으면 불법 노조가 됩니다. 하지만 곧 개정을 앞두고 있죠. 바로 가장 유명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제 이분들, 택배기사분들 본인이 프리랜서 소득 3.3%를 떼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다시 한번 쿠팡 나와가 되겠죠. 그러면 왜 자꾸 쿠팡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할까요? 바로 쿠팡이 지금 택배 물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가 시장을 망치고 있다. 너가 시장을 지금 이렇게 교란시키고 있으니 너 나와. 네가 책임져.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감이 아니잖아요. 국감이 아니에요. 근데 택배 노조가 너 나와 라고 한다고 쿠팡이 네 하고 나가겠냐고요. 안 나간다고요. 그래서 택배 노조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도 실제 쿠팡이 나오지도 않고 서로 교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쿠팡 나와 하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쿠팡이 그 협상 테이블에 앉는 데까지 한참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쿠팡이 사용자가 맞냐, 결정 권한이 있냐, 법률적인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이제 다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나서도요. 찔러본 거지 새벽 배송 안 하면 어떨까?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국민들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과연 파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수차례 몇 번 택배에서 택배 없는 날 택배를 배송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택배 없는 날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런데 그게 파업이 되려면 조금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택배 노조가 이 일을 가지고 파업을 하고 싶어도 현행법상은 불법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나면 쿠팡 나와 했는데도 안 나오고 뭐 여러저러 문제가 생기면 그때 파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택배 노조는 이걸 왜 할까? 농사 공고를 시작했던 게 아마 2013년인 것 같은데 그때 집 근처를 지나가면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그 플랜카드를 봤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최저임금이 어떻게 10,000원이나 돼? 그럼 월급이 모든 사람 월급이 다 200만 원이 넘는다는데? 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노동법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할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공약에 꺼낸 게 2016년, 2018년이었어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주제를 꺼내고 나서 실현되는 데는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면 충분히 바뀔만 하다.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지만 즉시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쿠팡이 새벽 배송을 시작한 게 2018년이래요. 그리고 2025년 현재 7년 만에 쿠팡이 전국의 많은 곳에다가 새벽 배송의 시스템을 깔았죠.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 제한하자는 말이 2025년에 처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마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 또 5년, 3년, 7년 정도 지나면 바뀔 수도 있죠. 실제로 택배 노조가 CJ를 대상으로 해서 너 나와 해서 안 나왔어요. CJ가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결국 CJ 대한통운이 나와서 교섭을 하고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고 하는데도 한 7년 정도가 걸렸어요. 이 새벽 배송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2025년에 나온 만큼 아마 당장은 빠른 시일 내에 새벽 배송이 금지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어느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둔다면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된다면 새벽 배송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좀 줄이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새벽 배송이 줄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새벽 배송으로 인한 단가가 좀 올라가겠죠. 물건당 하나 배송 건수당 돈을 받아요. 새벽에 1시에 배달하든 3시에 배달하든 새벽 5시에 배달하든 배달 시간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건당 금액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를 들어 이걸 차등을 두게 되는 거죠. 어떤 시점에는 배송을 할 때 금액이 더 작다던가 아니면 어떤 시간대는 배송을 하면 금액이 더 크다던가 금액적 차등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시장적으로 분리가 될 거예요. 택배 노조가 원하는 것처럼 가장 심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택배 작업이 일어나지 않고 5시 이후부터 일어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비용적인 금액의 차이 등을 줌으로써 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택배 노조가 싸우는 이유도 바로 돈 때문이고 기업이 싸우는 이유도 바로 돈 때문이죠. 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고 노동조합도 보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얼만큼 이게 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목숨값이냐에 대해서 우리한테 화두를 던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예스농사 많이 사랑해주세요.